오늘은 근육이 언제 성장하는가, 보통 이제 휴식 시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뭐 뇌출혈은 많이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은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48시간을 쉬어야지 성장한다는 거는 엄청난 착각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근육 성장 시기가 4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성장하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48시간을 쉬어야 되는 운동 강도가 존재할 수도 있고, 만약 72시간 쉬어야 되는 운동 강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쉬어야지만 된다는 당위성을 찾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근육 성장이라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사실 그게 48시간에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로 10개를 처음 했어, 벤치를. 그럼 100kg 10개 하는 몸이 바로 48시간 내에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는 내가 100kg 10개 처음 한 날 100kg 10개 되는 몸이 되질 않아.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운동의 효과는 8주 정도 지나야 나타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8주 정도 어느 정도 내 체력을 유지해서 내 걸로 만들었을 때 그 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100으로 10개 처음 한 사람이랑 100으로 10개를 10년 유지하는 사람이랑 몸이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근육 성장이 언제 되느냐, 이건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운동을 하고 48시간만 쉬면 그 효과를 내가 본다? 이건 좀 착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 효과는 사실은 내가 체력을 유지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몸이 점점 돼가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뭐 휴식을 할 때도 있고 못 쉴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장기간 지나다 보면 어느새 그 체력이 내게 돼 있으니까, 뭐 휴식을 하고 안 하고 보다는 내가 그 체력을 진짜 잘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100으로 10개를 딱 했는데 48시간 쉬었어. 근데 쉬고 났는데 안 돼. 그래서 점점 체력이 떨어져. 이러면 48시간 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100으로 10개 한 거를 100으로 10개씩 5세트를 만약에 성공했어. 그 체력을 내가 몇 년 유지하는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에서는 보디빌딩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일정 기간 주당 운동 강도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장기간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잘 이용할 수도 있지만 휴식 시간이 다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일정 체력을 달성을 하고 그걸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몸은 점점 그 몸이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 와중에 물론 휴식을 줘야 될 때도 있고, 그냥 안 쉬고 갈 때도 있고, 뭐 트레이닝 계획을 잘해서 안 쉬고 갈 때 48시간 휴식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당 운동 강도를 내가 일정 기간 얼만큼 내가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체력을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가느냐에 더 포커스 맞춰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질문? 그러면 글리코겐이 100% 회복되려면 48시간, 72시간이 소요된다. 된다고 보통 나와요. 교과서에. 네.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그건 이제 근글리코겐이 완전히 고갈됐을 때 완전 회복 시간. 네. 근데 완전 고갈되지도 않고 상급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지구력 운동했을 때, 그러니까 뭐 마라톤 선수나 막 진짜 장기간 운동했을 때 근글리코겐이 완전 고갈됐을 경우에 회복 시간을 얘기한 거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근글리코겐이 완전히 회복돼야 되는 건 또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해도 운동이 가능? 그렇지, 운동 가능하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고갈될 정도로 웨이트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뭐 벤치 나름 무겁게 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도 다음날 해보면 되니까. 근글리코겐이 0이 되는 건 아니고, 24시간이라는 또 시간이 있잖아. 만약에 하루 쉰다 그래도 24시간 동안 회복이 보통은 되는 것 같아, 글리코겐 문제는. 그리고 근글리코겐을 완전 손실할 정도로 운동이 아마 그래도 고강도로 30세트는 해야 48시간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정도가 근글리코겐 완전 고갈될 정도의 웨이트 강도 내기는 이제 쉽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건 또 성장이랑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회복이랑 회복, 그 근글리코겐의 완전 회복이랑 또 그렇다고 해서 48시간을 쉬어야 성장하는 거랑 이 연관성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한다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운동 자체가 에너지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에너지 충전과 회복이 근성장과 또 그 동일한 문제는 또 아니잖아. 그리고 또 아예 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수행을 못할 정도로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행력이 줄어드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지. 만약 수행력이 점점 좋아져, 그러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한 번에 무리한 다음에 계속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매일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매일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걸 이제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매일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만약 근글리코겐이 진짜 부족해, 무리해가지고, 그 강도는 없는데 근글리코겐이 손질될 정도로 질질 끌어가지고 에너지는 다 썼어. 그리고 또 회복은 안 돼. 뭐 이런 악순환이 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강도는 없는데 무조건 많이 해서 근글리코겐 다 써. 근데 그거랑 근글리코겐 다 쓴다고 해서 근육 성장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그 교과서에 나온 그 근글리코겐의 고갈과 충전이 근성장이랑 너무 연관시키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